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이후 국민의힘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까지 윤리위에 제소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어제 사퇴 요구 또 재신임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이거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할 분들은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요구를 표하고 대신 만약에 내가 물러나는 게 아닌 걸로 결론 나면 그분이 자리를 걸어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처음 당대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한 분입니다. 김용태 전 민주당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과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예.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예, 일단 어제는 아니죠. 최근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예. 윤리위 제소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하지 어떤 결정을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당이 어느 순간부터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 특히 당원분들이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예. 저도 과거에 윤리위 제소를 많이 이렇게 당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던 적이 많거든요. 예. 배현진 의원이 어떤 건으로 제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제가 봤을 땐 당원 당규에 위반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뭐 윤리가 어떤 결정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소한 측에서는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지난해 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앞두고 서울시당에서 여러 건의 성명문이 나왔는데 이게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고 이 성명문에 연대 서명을 한 분들에게 좀 압박을 줬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압박을 줬을 수 있다로 윤리위 제소하는 것 자체가 예. 그동안 우리 당이 윤리위 가지고 어떤 권력 투쟁을 해왔던 과거의 전례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 기억상으로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윤리위 가지고 협박도 많이 하고 예. 당내 권력 투쟁에 많이들 이용했었는데 이것이 또다시 최근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리 당이 안타깝고 늘 말씀드리지만 윤리위가 전면에 서는 당 상황은 전 상식적이지 못한 정당 운영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제소, 물론 제소는 누구나 제소할 수 있는 것이고 윤리위가 거기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가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당 지도부의 생각이 같이 좀 잘하게 깔려 있다. 친한계를 배척해야 된다. 또는 흔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예. 이 건이 언론이라든지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석을 당내에 있는 사람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고성국 TV를 보면 나온다. 윤리위 제소된 배현진 의원이랄지 예. 정성국 의원이랄지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씨가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한 얘기입니다만 제소해라. 예. 라니까 제소가 됐다. 예. 뭐 그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고성국 씨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지를 걸자라는 예.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했고 오히려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대변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끊고 가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하는데 다시 그러한 것들을 인상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당 지도부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윤리위에 회부를 하든지 장동혁 대표께서 입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왜 못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윤 어게인 대표로는 지방선거 이기기 어렵다라는 말씀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엄이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대표로는 지방선거 치르기 어렵다. 그래서 당 대표한테 노선을 바꿔라. 예.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표께서 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간다라든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한다라든지 예. 이런 일관성 있는 계속 발언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또 많은 당원들이 특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이대로 가다가 우리 지방선거 못 치른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 전한길 씨가 최근에 한국에 귀국해서 예.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버리면 우리도 장동혁 대표를 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듣고도 우리 당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누구 덕에 대표가 됐느냐. 저는 이런 장동혁 얘기까지 대표께서 했었죠. 심지어 지금 전두환의 길을 갈 건지 김영삼의 길을 갈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윤 어게인하고 당연히 끊어내야죠.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윤 전 대통령하고 종속돼 가지고 이런 판단들을 한다라면 글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선거 치르면 100점 100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두환의 길을 갈 건지 김영삼의 길을 갈 건지 둘 다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에서 배출하던 대통령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현재는 전두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제명과 관련해서 저도 한동훈 전 대표 비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건지 아니면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썩 정치인으로서 또 여당 대표로서 뭐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웠던 일이잖아요. 사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것을 정당이 제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우리 당이 자유민주정당이고 맨날 장동혁 대표 자유가 이번 연설에도 그랬잖아요.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당 나라 만들겠다 하셨잖아요. 자유정당이 뭡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제명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누굴 떠올렸을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장 노선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요구를 김용태 의원은 오래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도 계속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지금도 안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제가 최근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예. 유럽의 보수 정치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너네 당 아직도 계엄 옹호하냐? 너네 대표 계엄 옹호하는 것 같던데? 너네 당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 유럽 제가 정치인이 보수 정치 국회의원들이 그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김용태 의원에게 한국의 보수 정당의 지도부 당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그러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안보 지형에 대해서 예. 토론하고 연설하러 갔는데 오히려 유럽의 보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계엄 옹호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고요. 글쎄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유럽의 한 국가에서 한국하고의 파트너십도 끊으려고 정당 파트너십도 끊으려고 고민도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유럽 뭐 많은 세계에 있는 보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절연을 했는가 확실하게 절연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태로는 지방선거 치르기 어렵죠. 노선 변화해야죠. 당연히. 그 요구가 지난번에 나왔던 당 대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었잖아요. 김용태 의원이 제안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오케이 재신임 투표하자. 다만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는 당신도 누구든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그 직을 걸라라고 했습니다. 일단 장 대표의 화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 버리는 복합판을 만들었다요. 당 대표의 인식 수준, 음. 자해 정치 수준에 예.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당의 위기에서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했던 제 바람이 높았던 것 아닌가 굉장히 예.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좀 국민들께서 그 발언을 보시고 굉장히 경악하셨을 것 같았고요. 지금 이 논의가 왜 나오는 거냐? 지방선거 이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 한동훈 전 대표 제명권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사태도 이야기하시고 또 재심이 나오게 된 배경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러선 지방선거 못 이긴다. 바꿔라. 예.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직을 걸라는 대표의 그런 정말 발언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이제 뉴스연구소에서 김준일 평론가에게는 당 지도부는 이미 계산을 끝난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개가를 해가지고 이게 전당원 투표에 들어가면 투표율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또 최근에 입당한 당원들은 극우 지지 성향이 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심 투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유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당원들이 많이 늘었고요.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당원들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겠죠. 지방선거 때 앞두고 당원이 늘었던 가장 큰 이유로 제가 추측하건데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 당내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원 배가 운동을 했던 게 가장 컸던 거 아닐까. 보통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벌어지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정말 장동혁 대표라든지 본인들께서 지금 지도부가 윤 어게인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당원들이 가입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야말로 대단한 착각인 거죠. 아직도 우리 당에 대한 지금 이 바깥에 목동 바깥에 나가서 시민들 붙잡고 여쭤보세요. 우리 당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많은 시민들이 정말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장동혁 대표가 시중에 시민들하고 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윤 어게인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과감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총할 때 그 수도권의 시장군수구청장 분들 모셔서 예. 이야기를 들어보자. 결의대회 하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시민회에서 일선에서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심을 제일 잘 알죠. 민심도 알고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예. 들어보자. 결의대회 하자. 이런 말씀들 들었는데 지방선거 이겨보자라는 지금 당내 최소한의 어떤 발버둥에 당대표께서 이렇게 직을 걸라는 식으로 자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지도부가 한가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일종의 포커판이다. 당대표가 중요한 자리인데 직을 걸라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거는 사실상 도박판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 재심 투표를 요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그걸 염두에 두서인지 장동혁 대표는 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걸고 얘기하실 생각은? 그 장동혁 의원께서 직을 걸고 싶으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라고 하고요. 당직과 이 공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예. 어찌되었던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가 노선 변경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대로 지방선거 못 치르는 거잖아요.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아직도 국민의힘은 계엄 이후에 그 과거 윤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제대로 헤어나지도 못하는 이 상황들 민주당 굉장히 해피하게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노선 변경에 대한 거 결국 장동혁 대표의 재심에 대한 요구도 예. 이 노선 변경을 하자는 거에 대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당원분들한테. 윤어게인 현재는 윤어게인 노선인데 예. 윤과의 전환을 못하는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지금 현재에서 당내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증명 또는 뭐 밝혀지는 건데 노선 변경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액션은 뭡니까?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측에서. 그렇게 치르면은 지방선거 100패 아닙니까? 100전 100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한민국 미래에서도 몇 분이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안타깝네, 지겠네. 그리고 사실 끝이어서 제가 볼 때 제일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김용태 의원님은 그래도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기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당내 화합이 되지 않고 갈등 폭도 커질 거고요. 예. 지방선거를 떠나서 당대표에 대한 리더십도 흔들릴 것이고 지도 체제에 대한 붕괴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뭐 그렇게 어떤 본인의 지지층만을 위한 윤 어게인들만을 위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마 많은 의원들이 선거가 다가워질수록 대표에 대한 노선 변경을 더 강하고 더 세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시장군수구청장 결의 대회를 하면요, 아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노선 변경의 성토 대회가 될 겁니다. 바꿔라. 바꿔라. 예. 근데 거기 12월부터 쭉 있었는데 안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아서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요구는 해요. 뭐 김재섭 의원도 마찬가지고 권영진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요구를 했었는데
안타까워하시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결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집단 행동을 한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뭐 집단 행동에서 계속적으로 좀 여러 의원들이 나서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뭐 강하게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또는 물밑에서 그런 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뭐 몇몇 의원분들 간의 이 개혁과 또 노선 변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여서 몇몇 군데서 모여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가 사실 의원분들에 대한 그 계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본격적으로 지금 의원총회 할 때마다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고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는 많은 의원분들이 관망을 하셨죠. 그리고 대표가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기 때문에 당연히 예. 당 대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최근에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표출하시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고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의총에서 당 대표가 다 감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냥 듣고 그러니까 감당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듣고는 있고 거기에 대한 첫 대응이 당신도 자리를 걸고 재심 투표를 요구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돌파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돌파하면 지방선거 패배하고 예. 패배하면 당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 아마 혹시 패배하게 되면 장동혁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까요? 그러니까 패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또 임기를 채우려면 지방선거를 이겨야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윤 어게인이라는 지지층이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윤 어게인하고 과감하게 절연하는 것이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전 장동혁 대표가 용기 있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싶은데 뭔가의 이유로 절연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본인의 의지는 하고 싶은데 글쎄요, 뭐 아니면 그것 자체가 본인의 의지일 수도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뭐 그렇게 오래 가까이서 뵙지는 못했는데 이게 1, 2년 사이에 입장이 몇 번 바뀐 적이 있어서 사실 저도 장동혁 대표의 속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것만 하더라도 1년 전에 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언론에서 이야기했는데 1년 만에 또 제명권으로 처리하는 거 보면 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바뀐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속마음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는 참패하게 되면 이런 식이면 참패하고 그러면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 주의 보궐선거가 최근에 있었는데 트럼프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선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지방선거 이후라고 얘기하시는 그럼 지방선거 전까지는 만약 장동혁 대표가 노선 변경이 없어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질문을 그러니까 지방선거 취지가- 전까지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뭐 대안과 책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리더십을 그냥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지 리더십 바꾸라는 거죠. 안 바뀐다면 안 바꾸니까. 안 바뀐다면은 장동혁 대표도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 패배하고 물러나야 될 텐데 장 대표도 그걸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직을 유지하고 싶으시겠죠. 예. 그게 이제 패하고 난 다음에도 직을 유지하고 싶을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뭐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이고 가정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장 대표가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지금 오늘까지 누군가 재심 투표를 제안하지 않으면 그냥 이 체제로 가는지 이 체제로 가는데 그러면 대안과 책임이랄지 지금 조직이라고는 대안과 책임이니까요. 다른 데서 집단 행동을 여기서 연명하고 계속 시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장 대표 퇴진 운동을 벌일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뭐 그게 뭐 제가 대안과 미래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안과 미래. 예. 대안과 미래에서 뭐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꼭 그 소속되는 단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많은 의원들이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하겠죠. 뭐 퇴진 운동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바꿔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꿔라는 요구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요구죠. 예. 장 대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 노선 변경을.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한 40초 남아서 국민의힘이 지금 어디로 선거 앞두고 가야 되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 대표 얘기만 많이 하긴 했는데. 예, 어제 저희 발표 보니까 50만 지자체에 대해서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시장군수구청장들 100% 국민 여론조사하면 됩니다. 예. 저게 야당이잖아요. 국민한테 열린 정당, 유권자 지향 정당으로 가기도 버거운데 지금 그렇게 가는 길도 바쁜데 그걸 왜 중앙당에서 공천 관리를 하는지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